여든을 넘긴 삶에 대해 누군가 진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나요? 이 나이에 접어들면 겉으로 보이는 생일이나 느려진 아침보다 훨씬 조용하고 깊은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말로 잘 표현되지 않는, 그러나 누구나 가슴 한켠에서 느끼는 그런 변화들입니다. 지혜와 상실 존재감과 거리감 고요함과 때로는 외로움이 함께 섞인 시기입니다. 이런 변화를 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하게 되면 당황스럽고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누구도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든 이후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5가지 냉정한 진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겁주거나 우울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마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변화를 미리 알면 두려움보다는 담담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줄어드는 인간관계, 예전 같지 않은 회복력,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의존, 점점 사회의 시선에서 멀어지는 느낌, 그리고 시간이 많아질수록 뚜렷해지는 오래된 후회와 사라진 목적의식까지, 이 모든 주제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속엔 받아들임과 회복력, 그리고 누구도 대신 정의할 수 없는 당신만의 품격 있는 삶이 담겨 있습니다. 여든 이후의 삶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물리적인 변화보다 먼저 다가오는 현실은 따로 있습니다. 여든을 넘기면 몸보다 더 먼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오랫동안 곁을 지켜주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고도 없이 친구는 세상을 떠나고 이웃은 이사를 가며 형제자매의 전화는 점점 뜸해집니다. 매주 안부를 나누던 사람이 몇 달에 한 번 연락 오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신 잘못도 그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시간이 그렇게 흐른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빈자리가 덜 아픈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라 해도 그 공허함을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날 아침 휴대전화가 예전처럼 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습니다. 초대도 줄고 가족들의 방문도 짧아지고 어딘가 마음이 바빠 보입니다. 여전히 사랑은 있지만 관심은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삶에 치여 당신의 자리는 조금씩 뒤로 밀려납니다. 그렇게 삶을 풍성하게 해주던 소소한 일상과 대화, 웃음들이 점점 줄어들고 어느 순간 고요함이 당신의 일상이 됩니다. 누구도 이런 상황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67까지만 해도 주변은 여전히 북적이고 안부도 자주 오갔습니다. 하지만 여든을 넘기면 변화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눈치채기도 전에 당신은 대화를 따라가기보다 앞서가게 되고 어느 순간 자신이 남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84세 박정호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매일 아침 동네 커피숍에 들러 같은 자리에 앉던 분입니다. 직원들은 주문을 묻지 않아도 알아서 준비했고 친구들도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모였습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 이어진 일상의 리듬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을 떠났고 어떤 이는 요양병원에 들어갔고 또 어떤 이는 운전이 어려워져 발길을 끊었습니다. 어느 날 박 어르신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여길 들어서기만 해도 이름을 불러주는 소리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노인네 한 명일 뿐이야. 그 외로움은 꼭 눈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밥 먹고 나서 감도는 긴 침묵 혼자 걷는 길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질 때 그런 순간들이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나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의 목록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없다는 현실. 그 침묵은 때로 눈물보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직시한다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문이 닫혔다면 내가 먼저 또 다른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소모임, 작은 동네 모임, 직접 먼저 거는 안부 전화, 혹은 손편지 한 장으로도 새로운 연결은 시작됩니다. 여든이 넘은 지금 관계는 예전처럼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용기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여든을 넘기면 몸은 더 이상 조용히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속삭임이 아니라 분명하고 뚜렷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예전엔 며칠이면 사라지던 통증이 이제는 한 달이 지나도 옅어지지 않고 낮잠 한 번으로 사라지던 피로가 이틀, 사흘씩 이어집니다. 무리한 움직임도 없었고 음식도 조심했는데 어느 날 저녁이 되면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몸 전체를 감쌉니다. 어지럼증 묘하게 아픈 다리 잘 낫지 않는 기침 하나가 당신을 병원 대기실에 앉혀놓고 낯설고 차가운 말들을 듣게 만듭니다. 정밀검사 입원 가능성 경과 관찰. 예전 같으면 푹 쉬고 나면 괜찮아질 일이 이젠 더 이상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어려움은 단지 통증이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먹는 것 조심하고 무리하지 않고 잠도 충분히 자며 몸을 아껴도 어느 순간 몸은 나도 모르는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은 변화를 조용히 그리고 강하게 밀고 들어옵니다. 계단에서 잠깐 중심을 잃은 것 하나가 몇 주 동안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작은 장염 하나가 일주일 내내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나아진다 해도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균형 감각은 묘하게 흐트러지고 숨 쉬는데도 힘이 들어갑니다. 예전 같던 회복력은 사라지고 남은 건 느려진 회복과 조심스러워진 일상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81세 김영자 할머니는 매우 부지런하고 활기찬 분이었습니다. 직접 가꾼 마당에서 정원을 돌보고 근처 골목을 산책하며 동네 독서 모임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던 분이었죠. 어느 날 장미가지를 정리하다가 가볍게 넘어졌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 이후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다친 게 아니라 그 후였어요. 김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만 쉬면 다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몸은 그걸 끝이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짧은 휴식은 몇 달의 체력 저하로 이어졌고 예전 같던 자신감은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이 시기가 무서운 이유는 조심한다고 해도 내 몸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선택이 생깁니다. 이제는 내 몸의 에너지를 더 현명하게 다루게 됩니다. 무조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페이스를 찾고 조절하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 몸이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잘 이끌어왔는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건강은 이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일 실천해야 하는 소중한 습관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회복력은 줄어들었어도 중심은 더 단단해집니다. 걸음은 느려도 의식은 선명해지고 휴식은 길어져도 그만큼 깊어집니다. 몸이 천천히 움직일지라도 그 안에 깃든 정신은 여전히 강하게 빛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를 먹은 우리가 지닌 가장 강한 힘 중 하나입니다. 여든이 넘으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해내던 일들에 이제는 도움이 필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스며듭니다.
그러다 문득 예전처럼 팔을 쭉 뻗어 찬장에서 그릇을 꺼내려다 멈칫하고 계단 난간을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 자신을 알아차립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운전대를 잡기 전에 잠시 망설이게 되고 아직 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과 이제는 무리라는 느낌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변화가 힘든 건 단지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다른 사람을 돌보고 책임지고 살아온 이들이 어느 순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면 그 낯선 위치가 견디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민폐가 될까봐 말하지 않고 혼자 장을 보러 가는 걸 피하고 넘어졌다는 이야기는 숨기고 며칠째 아픈 어깨로도 전등을 혼자 갈아보려 합니다. 자립심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어쩌면 나이를 먹을수록 더 강해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독립이란 모든 걸 혼자 해내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줄 아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전주 덕진구에 사는 85세의 이재구 어르신은 평생 뭐든 스스로 해내는 분이었습니다. 전쟁도 겪고 4자녀를 키워냈으며 손수마당에 창고까지 지었죠. 그러던 어느 겨울 미끄러운 진입로에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뼈는 괜찮았지만 자존심이 크게 다쳤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딸은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그날 이후 매주 한 번씩 찾아와 장을 보고 커피를 함께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했던 어르신도 어느 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다 안 해도 괜찮다는 게 좋더라. 이 변화가 바로 전환점입니다. 약함이 아니라 지혜의 도움을 받는 건 독립을 잃는 게 아니라 독립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계단을 올라가는 걸 도와주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대신 들어주는 건 당신이 스스로 하는 일을 더 오래 더 자주 할 수 있게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도움이 사람에게서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화장실에 설치한 손잡이 부엌에 놓인 낮은 의자 냉장고에 붙인 약 복용 알림 메모.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당신의 존엄을 지켜주는 도구가 됩니다. 절대 존엄을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치를 지켜줍니다. 여든 이후 가장 용기 있는 말은 어쩌면 이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도와줄래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진짜 강한 사람은 체면보다 안전을 고집보다 평온을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연결을 선택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든을 넘긴 삶에서 가장 아프게 다가오는 현실은 꼭 몸이나 기억력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점점 흐려진다는 느낌. 그것이 마음을 더 깊이 흔듭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지만 세상이라는 더 넓은 무대 위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점점 투명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트 계산대에 섰을 때 점원은 뒷사람을 먼저 쳐다보고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당신보다 자녀에게 더 자세히 설명하며 식당에서는 말없이 당신에게 작은 글씨 메뉴판 대신 기본 메뉴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마치 당신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해도 마음 깊은 곳엔 잔잔한 파문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누군가의 시선 속에 존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고 수많은 고비를 이겨내며 살아왔는데 단지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이 휘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는 건 참으로 씁쓸하고도 낯선 일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대우가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그 속도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천천히 걷는 이들의 이야기를 잊어갑니다. 젊음에 집착하는 사회는 지금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내면의 강인함을 쉽게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 자신도 점점 더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목소리를 잃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86세의 윤인자 할머니는 서울 중구의 한 작은 근현대사 전시관에서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시대를 직접 살아낸 증인이자 누구보다 정확한 지식을 가진 분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방문객이 직원에게 질문을 던졌고 윤 할머니는 그 답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익숙해요. 하지만 그 미소 안에는 말없이 스며든 슬픔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존재가 불씨가 아니라 가구처럼 여겨질 때 느끼는 쓸쓸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가구가 아닙니다. 어떤 배경의 일부도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기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잊었다고 해서 당신마저 자신을 잊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해야 합니다. 질문하고 의견을 내고 투표하고 아무도 묻지 않아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야 합니다. 무릎이 떨려도 일어나야 하고 잠시 주저해도 다시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마다 당신은 세상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시간의 증인이자 살아 숨쉬는 도서관이며 여전히 중요한 목소리다. 그리고 꼭 크게 외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용기입니다. 그 조용한 결심이 누구보다 강한 당신의 존재를 세상에 다시 새기게 할 것입니다. 여든을 지나면 삶은 점점 느려집니다. 달력은 비어가고 약속은 줄어들며 하루하루는 조용한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 고요함은 단순히 외부의 정적만이 아닙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도 말없는 침묵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편안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고 기억을 되짚고 지나온 길을 찬찬히 돌아볼 여유가 생기니까요.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그 고요함은 어느새 무게로 바뀌어 다가옵니다. 크게 울리는 아픔이 아니라 소리 없이 가슴에 내려앉는 후회들. 그때 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을까? 그 기회를 왜 망설였을까? 지금은 시간은 있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자유는 사라졌구나. 이런 후회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에 사람들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년의 지혜, 은퇴의 여유, 손주의 웃음을 말하지만 정작 그 이면에 자리한 조용한 질문은 쉽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하루를 살아가야 할까? 평생을 일하고 돌보고 베풀며 바쁘게 살아왔던 이들에게 삶이 갑자기 멈춰버린 듯한 이 시기는 마치 존재의 이유마저 함께 사라지는 듯한 허전함을 안깁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88세의 박종수 어르신은 40년 넘게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퇴직할 땐 자부심이 컸지만 어느 순간 마음 깊이 허무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필요로 되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삶의 목적은 은퇴하지 않습니다. 그저 형태를 바꿔가는 것뿐입니다. 더 이상 집을 짓지 않더라도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감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회의를 이끌진 않아도 힘든 이의 곁에서 묵묵히 함께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진 않더라도 외로운 이웃에게 건네는 미소 하나로 하루를 따뜻하게 물들일 수 있습니다. 진짜 후회의 위험은 실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 실수 속에 너무 오래 머물면서 아무 의미로도 바꾸지 못할 때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의 목적을 성과가 아닌 존재감으로 다시 정의하기 시작하면 여전히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타인에게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든 이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커다란 유산을 남기거나 박수를 받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깊고 조용한 일, 매일 아침 일어나 마음의 온기를 품고 눈빛에 호기심을 띠며 오늘 내가 비춰줄 수 있는 작은 빛은 무엇일까 하고 자신에게 묻는 일. 그건 후회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삶에 다시 의미를 불어넣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날이 다시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마무리하며 여든을 넘긴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사랑과 상실 노력과 변화, 그리고 견딤이 쌓여 만들어진 인생의 큰 이정표입니다. 하지만 그 힘만큼 새로운 과제도 함께 찾아옵니다. 어떤 건 아주 미묘하고 어떤 건 쉽게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솔직하다는 뜻입니다. 살아오면서 인생이 얼마나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불공평한지 그 모든 것을 직접 겪어봤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용히 멀어질 때 느끼는 고요함이었을까요?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는 몸에 대한 답답함이었을까요? 평생 도와주는 입장이었다가 이제 도움을 받아야 할 때의 낯선 감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면서 나를 보지 못할 때의 외로움, 혹은 삶의 목적이 흐려질 때 찾아오는 공허함이었을까요? 어떤 것이든 간에 오늘 영상에서 당신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았기를 바랍니다. 느려지는 속도 속에서도, 흐릿해지는 기억 속에서도,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질문들 속에서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선택할 수 있고 충분히 쉬어가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용기 내어 말할 수 있고, 누군가 나를 지나칠 때는 목소리를 조금 더 내고, 누군가 힘들어할 땐 더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해 자신을 용서하고 이미 이뤄낸 것들을 스스로 아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는 끝이 아니라 이야기의 가장 깊은 부분입니다. 말 한마디, 손짓 하나, 당신이 전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더 큰 울림을 가집니다. 존재와 인내, 그리고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곧 당신의 힘이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느낀 점이나 마음에 남은 문장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생각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은 이후에도 많이 걸을수록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습관이 오히려 몸의 노화를 더 빠르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걷는 것이 활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최근 전문가들은 오직 걷기에만 의존할 경우 관절이 약해지고 핵심 근육들이 점차 약화되며 부상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생각을 바꿔보면 걷기는 식물에 물을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꼭 필요하죠. 하지만 햇빛과 영양 튼튼한 뿌리가 없으면 식물은 결국 시들고 맙니다. 일흔이 넘으면 우리 몸도 단순한 반복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자극과 지지 목적 있는 훈련이 더해져야 근육이 유지되고 민첩성과 자립 능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걷기만을 계속 고집하면 관절이 닳고 근육이 줄어들며
오히려 약해지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내과의사 김준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걷기 외에도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5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통증을 줄이며 활기찬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아마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노화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볼까요? 하나, 근력 운동 노화를 늦추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지만 걷기는 몸을 움직이게 할 뿐 몸을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1흔을 넘긴 이후부터 우리 몸을 조용히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병이 아니라 바로 근육이 사라지는 현상, 즉 근감소증입니다. 이 변화는 40부터 이미 시작되고 70이 되면 그 속도는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설 힘조차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3세 김순애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원을 걸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5,000보 이상 늘 부지런히 움직이며 자신은 건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계단 2칸을 올라서려는 순간 무릎이 휘청이며 그대로 넘어진 것입니다. 다행히 뼈에는 금이 가지 않았지만 그 순간 김 어르신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나는 쓰러졌을까? 진료실에서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걷기만 해서는 엉덩이, 허벅지, 뒤쪽 팔, 복부 같은 중요한 근육들이 제대로 자극되지 않습니다. 이런 근육들은 일정한 저항을 받아야 비로소 유지되죠. 꾸준히 걸었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자극은 한정적이었고 몸은 조용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작고 소박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물병을 아령처럼 들며 팔을 들어 올렸고 양치질을 하면서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6주가 지나자 눈에 띄게 변한 것은 거울 속 몸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균형감이 살아나면서 작은 돌부리에 발이 걸릴까 두렵던 감정도 사라졌고 무엇보다 몇 년간 혼자 열 수 없던 꽉 닫힌 병뚜껑조차 다시 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력 운동은 절대 근육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당장 간단한 자가 테스트를 해보세요. 단단한 의자에 앉은 채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나 보는 겁니다. 힘들게 일어선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작고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근육을 다시 깨워야 할 때라는 말이죠.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극에 반응합니다. 단 10분, 일주일에 3번. 꾸준한 근력 운동만으로도 노화로 인한 신체 저하를 눈에 띄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기구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내 몸 자체 고무밴드 하나 혹은 부엌에 있는 국물 통조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균형 감각과 몸의 안정성. 이것은 단순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여든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생존의 조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평생 걸어왔는데
균형에는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균형 감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익혀야 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연습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70세 이후 노인 입원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기나 당뇨가 아닙니다. 바로 낙상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무너지는 균형 감각이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짐으로 이어지고 그 한 번의 사고가 회복 불가능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76세 박도식 어르신은 은퇴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동네를 당당히 걷고 모퉁이를 돌 때마다 인사하며 활기차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인도에서 보도턱을 내려오다 순간 발이 멈칫했고 몸이 앞으로 쏠리며 도로에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병원에서는 더 많이 걸으라는 말 대신 의외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균형은 걸음이 아니라 훈련으로 유지됩니다. 의사는 박 어르신에게 단 3가지 동작을 알려주었습니다. 한 발 들고 서 있기, 뒤꿈치와 발끝을 나란히 두고 걷기,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옆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집안에서 의자나 벽을 더 이상 붙잡지 않고 걸을 수 있었고 발끝이 닿는 감각이 살아나면서 자신감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우리 몸의 전정기관 발목에 안정근육 몸의 위치를 인지하는 고유 수용 감각이 충분히 자극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간단한 자가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방 싱크대나 벽 근처에 서서 한 발을 들어 10초간 균형을 유지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눈을 감고 다시 시도해보세요. 중심이 흔들린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균형 훈련은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 작은 훈련이야말로 넘어짐을 예방하고 스스로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셋째, 유연성과 움직임. 삶은 결코 일직선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걷고 있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매일 같은 방향 같은 동작만을 반복합니다. 걷기는 다리를 움직이게 해주지만 굳어가는 관절을 풀어주진 않습니다. 굽어진 등을 펴주지도 않고 목을 돌려 뒷자리를 확인하게 해주지도 않죠. 일흔이 넘으면 많은 어르신들이 몸이 뻣뻣해진 건 나이 탓이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지 덜 써서 굳어진 것일 때가 많습니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78세 윤정자 어르신도 그런 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꽃을 무척 사랑하셨고 마당에서 직접 텃밭을 가꾸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차를 운전하던 중 사이드 미러를 보려고 고개를 돌리려 했는데 움직임이 어색하고 답답했습니다. 통증은 없었지만 분명한 불평함이 있었습니다. 병이 아니라 움직임 자체가 줄어들고 관절이 굳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물리치료사는 약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동작들을 매일 반복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목을 천천히 돌려보기, 팔을 부드럽게 앞으로 휘저어보기, 발끝을 손으로 터치해보기, 의자에 앉아 천천히 상체를 비틀어보기. 처음엔 작고 사소하게 느껴졌던 이 동작들이 30일이 지나자 윤 어르신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졌고 다시 꽃삽을 들고 꽃집 사이를 오가며 흙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으셨죠.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인생은 곧은 선이 아닙니다. 뒷자리에 손을 뻗어 무언가를 꺼내야 할 때, 넘어지는 컵을 재빨리 잡아야 할 때, 욕실에서 몸을 틀어 발을 들어야 할 때,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몸의 회전력과 가동성이 필요한 진짜 일상입니다. 지금 간단한 셀프 체크를 해보세요. 편하게 서서 고개를 왼쪽으로 천천히 돌린 후 오른쪽으로도 돌려보세요. 혹시 당기거나 뻣뻣한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더 다양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요. 체조 선수처럼 유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상 속에서 불편함 없이 품위 있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유연성이 곧 삶의 여백을 만들어주고 자립의 시간을 더 오래 지켜주는 힘이 되어줍니다. 넷째, 몸의 중심과 자세. 허리를 곧게 세우고 통증 없이 하루를 보내는 비결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해도 등이 곧아지고 자세가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걷기만으로는 우리 몸의 깊은 속 근육, 즉 코어 근육이 거의 자극되지 않습니다. 70세를 넘기면 이 깊은 근육들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기초가 금이 간 집처럼 어느 순간부터 어깨가 앞으로 굽고 허리가 아프고 몸 전체가 앞으로 무너지듯 기울어집니다. 경기 안성시에 사는 76세 이영세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늘 꼿꼿하게 앉고 걷는 자세로 주변의 존경을 받았던 분입니다. 퇴직 후에도 자부심을 가지고 지냈지만 최근 들어 어깨가 안으로 말리고 짧은 산책 후에도 허리에 묵직한 통증이 따라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숙여진 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의 말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딸의 권유로 방문한 자세 클리닉에서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자세 위축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코어 근육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다행히 해결책은 약이나 수술이 아닌 일상 속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하루에 단 2분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뒤꿈치, 엉덩이, 머리가 벽에 닿도록 서 있기. TV를 볼 때 앉은 채로 천천히 골반을 앞뒤로 움직이는 운동. 그리고 배를 천천히 조이며 깊은 호흡을 반복하는 복부 코어 호흡.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허리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고 호흡이 훨씬 편안해졌으며 속쓰림까지 현저히 줄어든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세는 단지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장기와 신경계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코어는 단지 배에 있는 복근만이 아닙니다. 몸속 깊은 안정근 호흡을 돕는 횡격막 골반과 척추를 감싸는 근육 전체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들은 걷기만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집에서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머리, 어깨, 엉덩이, 그리고 꼬리뼈까지 동시에 벽에 닿게 해보는 겁니다. 혹시 한 군데라도 닿지 않거나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정렬이 흐트러지고 있다고 말이죠. 자세란 단지 곧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아프지 않게 움직이고 숨을 편안히 쉬고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
즉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지켜주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나이에 상관없이 연습을 통해 다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비싼 기구나 헬스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조금의 시간과 꾸준함,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애정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관절을 아끼는 움직임. 걷기는 많은 분들이 부드럽고 관절에 좋은 운동이라고 믿는 대표적인 일상 습관입니다. 그러나 정말 항상 관절에 무리가 없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이른을 넘긴 후 단조롭고 반복적인 걷기는 오히려 관절을 지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마모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9세 조기현 어르신은 평생 등산을 즐긴 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하루 5km를 걸으며 건강을 유지해왔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이 뻐근하고 발목에 시큰거림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러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정형외과 검진 결과는 예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연골이 얇아지고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지하는 근육 없이 걷는 건 바퀴가 틀어진 채로 자동차를 계속 몰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걷는다면 마모는 훨씬 빨라집니다. 그 말을 들은 조 어르신은 과감히 일주일 중 2번의 걷기를 수중 운동으로 바꾸고 일요일마다 실내 자전거를 천천히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TV를 틀어놓고 의자에 앉아 가볍게 요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무릎 붓기가 확연히 줄었고 다시 산책에 나설 때 예전처럼 긴장하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작았지만 삶의 질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걷기는 분명 건강한 습관입니다. 그러나 지지하는 근육 없이 같은 패턴으로만 반복될 경우 오히려 무릎, 엉덩이, 발목의 관절에 부담이 누적되고 그로 인해 퇴행성 변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걷고 난 뒤 관절이 뻐근하거나 굳는 느낌이 드시나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물속에서는 부력이 체중을 덜어주기 때문에 관절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태극권처럼 흐르듯이 부드러운 동작을 반복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저항밴드 운동, 실내 자전거나 가벼운 일리프티컬 운동도 관절을 보호하며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팔을 쓰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 보는 겁니다. 무릎이나 엉덩이에 찌릿한 통증이나 무거운 느낌이 있다면 이미 그 부위가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관절을 보호한다는 건 운동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더 현명하게, 더 다양하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몸을 아끼는 방식은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잘 움직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천천히 되짚어볼 시간입니다.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혹시 너무 오랫동안 걷기만이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어온 건 아닐까요? 물론 걷기는 좋습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심장이 활기를 얻고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걷기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단련되지 않고 균형 감각은 도전받지 않으며 굳어진 관절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관절을 지탱해줄 근육 없이 계속 걷는다면 오히려 마모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른이 넘은 이후 우리 몸은 좀 더 섬세한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근력 운동, 낙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균형 훈련, 굳은 몸을 유연하게 풀어주는 스트레칭과 가동성 훈련, 자세와 호흡을 살리는 코어와 정렬,
그리고 관절을 보호하는 저충격 대체 운동까지. 이 5가지 영역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삶의 전략입니다. 5가지 모두를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크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입니다. 오늘 들으셨던 정순의 어르신, 박도식 어르신, 윤정자 어르신, 이영세 어르신, 그리고 조기현 어르신의 이야기처럼요. 이분들은 극적인 변화보다 아주 작은 시도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루 10분, 일주일 3번. 그 작고 조용한 선택이 삶을 바꿔놓은 거죠. 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5가지 영역 중에서 오늘 가장 먼저 시작해보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코어와 자세 바로잡기를 실천해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을지도 모를 누군가에게요.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 60세 이상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 영상을 꼭 전달해 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는 시니어들의 공동체. 당신도 그 안에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건강하게 호기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움직이며 살아가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